장군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추미애 장관의 아들 특혜 휴가 의혹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여권은 추 장관 아들이 복무 중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을 안중근 의사의 말씀인 위국 헌신 군인본분에 견주어 비교함으로써 세상을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권은 국민을 이겨보겠다는 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이긴 정권이 있었을까요? 꽃은 열흘을 못 가고 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신들은 다르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군사 독재에 항거하여 이 땅에 민주주의를 가져왔다고 자부하던 그들이 이제는 군사 독재보다 더한 입법 독재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펼치고 있습니다. 이 역시 1930년대 히틀러가 나치 독일을 만들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체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저는 추미애 장관이 이 모든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라고 사과했으면 온 국민이 이해하고 용서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을 이기려고 하는 이 정권의 막장 드라마가 어떤 귀결을 가져올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장군의 소리는 최근 불거진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의혹과 관련하여 어느 예비역 장군의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명을 밝히지 않으신 예비역 장군이 자신의 과거 일을 비교적 솔직 담백하게 전하고 있어서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글입니다. 군대는 정직하고 깨끗해져야 한다. 나의 아들은 육군 모 부대에서 병역 의무를 마치고 작년 가을에 전역을 했다. 여느 젊은이들처럼 웬간히 군에 가기 싫어했던 녀석인지라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이후 아버지 된 입장에서 참 걱정을 많이 했었다. 비가 내리거나 조금이라도 날씨가 무덥거나 춥기라도 하면 아내보다도 더 걱정을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군 생활을 34년 넘게 한 나 자신이지만 막상 하나밖에 없는 아들 녀석이 군에 들어가니 비로소 나 역시 어쩔 수 없는 한 사람의 유약한 부모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들이 자대 배치를 받은 이후 단 한 번도 부대 지휘관에게 전화한 적이 없다. 손주가 보고 싶다는 장모님을 모시고 우리 부부가 단 한 차례 면회를 다녀온 것이 전부이다. 아들 역시 아버지 이름을 팔면서 편하게 지내기를 싫어했다. 아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신병 시절을 잘 적응해내고 있었다. 이 녀석이 상병 때 어느 날 부대에서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하는 말이 아버지가 34년 군생활 하시는 동안 결코 하지 못했던 것을 이 아들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라고 운을 뗀다. 그래? 그게 뭔데? 하고 물으니 멋쩍은 듯이 웃으며 하는 말이 저 영창 가게 됐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어찌 된 거냐고 물으니 일과 외 시간에 허락 없이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한다. 당시 여러 병사들이 통제가 느슨한 틈을 타서 핸드폰을 반납하지 않고 했다가 몰래 사용하곤 했는데 중대장이 이실직고하라고 하니 우리 아들만 양심에 찔려 자수했다는 것이다. 나는 내가 규정을 어긴 것이 맞냐? 라고 반문하니 아들은 주저없이 그렇다라고 시인하였다. 그래서 그런 부대에서 주는 처벌을 달게 받아라. 자수하지 않은 다른 동료들을 탓할 필요 없다. 영창 들어가면 힘들 게다. 그러나 내 자신을 돌아볼 귀한 시간으로 삼기 바란다. 대신 전역 후 사회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알지? 잘 다녀와라. 하고 얘기를 해주었더니 의외로 아들은 알겠습니다. 하고 씩씩하게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아들이 영창에 들어간 닷새 동안은 솔직히 참 힘들었다. 하필 그때가 몹시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이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그 영창에 들어가 있고 싶었다. 그 5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세월이기도 했다. 우리 부부가 그때처럼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억겁 같던 닷새가 지난 후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잘 다녀왔습니다. 하면서 많은 반성과 함께 자신의 삶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34년의 군 생활을 무탈하게 한 것이 새삼 존경스럽다는 말과 함께 말이다. 영청 안에 있던 다른 병사들이 하는 말이 장군의 아들도 영청에 다 오냐? 반문하더란다. 나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당당히 책임을 진 아들에게 마음껏 위로와 칭찬을 해주었다. 지금 나의 아들은 대학에서 마지막 학기를 보내며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처럼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고민하며 정말 열심히 그리고 누구보다도 반듯하게 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굳이 오래전 지나간 일을 들추는 이유가 있다. 작금의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문제로 나라 전체가 시끌벅적하다. 솔직히 마음속으로 짚히는 것은 있지만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아직은 모르겠다. 그래서 특정인에 대해 험담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나는 다소 더디긴 하지만 진리와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공인은 공인다워야 한다. 검찰 수사를 하던 특검을 하던 빠른 시간에 여러 가지 의혹을 풀어야 한다. 그리고 자식은 언제까지 품에 안고 감싸는 게 아니다. 백수의 왕자 사자는 새끼들을 낳으면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살아남는 놈들만 키운다고 한다. 부모의 그늘에 있던 자식이 어찌 세상의 어려움을 스스로 이기며 제 인생에서 성공하겠는가? 부모의 성공을 물려받아 그대로 누리려는 이세들이 넘칠수록 이 나라는 비전이 없어질 것이다. 국방부에 할 말이 있다. 정직해지길 바란다. 한 병사의 어머니가 나라의 법무장관이라고 해서 감싸주는 행태는 버리길 바란다. 법규에 근거해서 바르게 말하길 바란다. 장성 출신답게 국방장관부터 제발 정치적으로 행동하지 않길 바란다. 한 병사를 구하려다 신성한 병역 의무를 다하는 이 땅의 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줄 것이다. 법무부 장관 한 가족을 위해 궁색한 입장을 취하다 보면 힘없고 백없는 대다수의 선량한 가정에 심한 열등감을 주게 될지도 모른다.